신천지의 힘, 국민의 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하더니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82명의 소속 의원들이 탄핵반대 탄원서를 내고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우르르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선동한 서천호 의원을 감싸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니 국회 해산이니 하며 연일 헌재를 따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무슨 따로 국법입니까?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 윤상현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줄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한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었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을 비롯한 나머지 탄핵은 비상계엄 이후의 일입니다. 게다가 어제 대법원은 이진숙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최종 받아들였습니다. 이준석이 비록 파면은 면했지만 불법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헌재도 이진숙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번만 30번,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은 120번이 넘습니다.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에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닙니까? 헌법만 읽어봐도 탄핵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국민을 목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허위 선동과 억지 주장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길 권합니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목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명한 것입니다. 헌재 결정에도 위헌 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세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시길 권합니다. 윤석열의 주술 이단 정치를 비판한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국가 운영에서 주술이 배제돼야 건강한 나라가 된다. 주술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여러 차례 공적인 메시지를 권력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초기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대선 유착 정황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국민의 심기를 어지럽힌 윤석열, 김건희 주술 정치는 결국 계엄 내란으로 이어졌고 내란 비호 극우 세력의 핵심도 전광훈 등 종교를 빙자한 폭력적, 상업적 이단 세력에 장악되었습니다. 이단의 신천지를 만들려던 윤석열이 극우의 신천지를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옹호는 결국 이단의 신천지 옹호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과 함께 이단 주술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은 한국 사회 정상화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파면과 한국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각계 종교 지도자들과 각 종교 교인 여러분의 기도와 실천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헌재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 답해 한국 사회 정상화의 시작을 열 즉각 선고를 결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아침에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니까 윤석열 파면에 대한 심정이 더욱더 간절하고 간절해집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여러분, 목숨 걸고 단식하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취임 이듬해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계엄을 쉽게 할 수 있는 계엄 실무 편람을 바꿨습니다. 네, 판el 1번 2021년 발행본 보겠습니다. 먼저 합참위의 계엄 선포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 개정판엔 합참의 역할이 빠졌습니다. 국무총리는 사실상 대통령과 함께 보고를 받습니다. 국방부와 대통령이 계엄을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국회에 통과하는 표현도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통보는 국회가 공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필요시 해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규정한 용어입니다. 반면 통보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계엄 절차를
이처럼 계엄 절차를 꼼수로 바꾼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12.3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합참이 계엄과 직접 관련된 31개 부대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개정된 2023년 계엄 실무 편람을 비공개로 관리하는 명령이 담겼습니다. 복사는 물론 설명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특히 바뀌기 전의 내용은 파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 실무 편람을 꼼수로 바꾸고 그 기록까지 없애서 완전 범죄를 시도한 겁니다. 계엄 실무 편람은 그동안 비공개 문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를 지시할 법적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엄 준비 정황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래놓고 윤석열 일당은 엄포용 계엄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일당의 위헌위법적 형태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탄핵 인용 8대 0을 자신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부탁이 있습니다. 헌재 빠르고 공정한 결정을 간곡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한 단 하나의 길, 바로 윤석열 파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최상목이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숙의 권한대행이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선거 개입 의혹을 덮겠다는 겁니까?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을 갈망하는 국민 절대 다수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지키고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 가능한 연금 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연금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 대표들의 공론화, 수기 과정까지 거쳐서 어렵게 모수 개혁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모수 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한다는데 양당 간 이견이 없습니다. 소득 대체율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기존 당론 45%에서 1%포인트를 양보해서 44%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그 차이도 1%포인트로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은 구조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보안을 거부했던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제 또다시 재정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입니다. 세부 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견지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제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없으면 민주당의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추경을 비롯한 시급한 국정협의의 의제들을 뒤로 한 채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회의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연금개혁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습니다.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더 이상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정비해서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또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그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을 한다면 이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드려야 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도 늘리고 지원 수준도 올려야 합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도 사실상 동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모수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구합니다.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져야 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